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미국 국세청이죠. IRS의 Revenue Procedure 2024-40 문서를 가지고 2025년에 바뀌는 미국 세법의 주요 인플레이션 조정 사항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그러니까 세금 부담과 또 재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틀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숫자가 좀 바뀌는 걸 넘어서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법 조항들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 이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한 IRS의 거의 뭐 자동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원래 의도를 유지하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소득이 물가 오름만큼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서 세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그 브래킷 크립 현상, 이걸 막는 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브래킷 크랩.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께 해당될 그 개인 소득세율 구간부터 좀 볼까요? 예를 들어 2025년 독신 신고자 경우를 보면 10% 세율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이 11,925달러까지, 그리고 12%는 48,475달러까지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모든 신고 지위에서 이렇게 구간이 다 상향 조정됐다는 건 같은 소득이라면 작년보다 세금을 좀 덜 내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 늘었더라도 세금 부담이 막 급격히 늘진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정확합니다. 인플레이션만큼 소득이 늘었다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뭐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거죠. 같은 맥락에서요, 그 표준 공제액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부부 공동신고는 3만 달러, 그리고 독신은 15,000달러인데요. 이 표준 공제액이 높아지면 아시다시피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줄어드니까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와, 3만 달러면 정말 꽤 큰 금액인데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그 항목별 공제, 이거 대신 그냥 표준 공제를 택하게 되겠네요. 간편해지는 건 좋은데 혹시 뭐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확실히 세금 신고 자체는 간편해지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부금 공제라든지 아니면 그 주지방세, SART 공제 같은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더 큰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이 표준 공제액 상승이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목별 공제 총액이 이 새로운 표준 공제액, 그러니까 3만 달러나 15,000달러, 이걸 넘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그 문턱이 계속 높아지는 셈이니까요. 아하, 그런 점도 있군요. 네네. 또 눈여겨볼 만한 개인 세금 관련 변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환급 가능한 자녀 세액 공제 있잖아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그중에서 환급 가능한 부분인 ACTC가 자녀 실인당 1,700달러로 뭐 아주 약간 인상됐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건 대체 최소세 AMT 면제액입니다. 이게 부부 공동신고 시 13만 7천 달러, 독신 시에는 8만 8,100달러로 올랐습니다. AMT요? 그게 원래 고소득자들이 공제를 너무 많이 써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걸 막으려고 만든 별도의 세금 계산법, 그거 아닌가요? 면제액이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액이 인플레이션 따라서 같이 오르지 않으면요, 이게 의도치 않게 일반 중산층까지 AMT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인상으로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고 여전히 뭐 비교적 고소득층에게만 적용되도록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인 세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한 변화도 좀 살펴보죠. 적격 사업소득, QBI 광제. 이거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항목인데요. 네, 바로 그 QBI 공제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 소득의 일부, 보통 20%죠. 이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혜택인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액도 조정됐습니다.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에요. 과세 소득이 한 39만 4,600달러 이하라면 소위 말하는 특정 서비스 사업,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복잡한 추가 제한 없이 QBI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이 좀 올라간 거죠. 그렇군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중요한 게 그 섹션 179 비용 처리 한도일 텐데요. 이것도 혹시 올랐나요? 네, 올랐습니다.
섹션 179에 따라서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을 때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1250만 달러, 그러니까 12만 5천 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와, 상속 및 증여 쪽 변화는 이건 정말 눈에 확 띄네요. 2025년 통합상속세 기초공제액 PEA가 거의 1,400만 달러, 1,399만 8천 달러까지 올랐어요.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연방 상속세는 정말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가 아니면 뭐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는 수준이 됐다고 봐야죠. 따라서 많은 분들의 상속 계획 초점이 연방 상속세 자체를 피하는 것보다는 뭐 주 상속세 문제라던가 아니면 소득세 계획, 자산 분배나 보호 이런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역시 개인당 19,000달러로 올랐죠. 이것도 자산 이전에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매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이 1,000달러 인상분 작년 18,000달러 대비요. 이게 합쳐지면 또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에 활용하기 좋죠.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벌금하고 적용 시점이군요. 혹시 세금 신고를 늦게 하거나 했을 때 내는 벌금, 이것도 올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벌금 액수도 인플레이션에 연동돼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6년에 내야 하는 2025년 소득세 신고서를 60일 이상 늦게 제출하게 되면 최소 벌금이 525달러입니다. 벌금의 어떤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적용 시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변경 사항들이 당장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짚어주셨어요. 대부분의 소득세 관련 조정 사항들, 그러니까 뭐 세율 구간이라든지 표준 공제, QBI 기준액 같은 것들은 2025년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6년에 여러분이 세금 신고하실 때 그때 반영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19,000달러 같은 항목은 2025년 0년, 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증여에 바로 적용됩니다. 이 시점을 잘 구분하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2025년 세법 조정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세법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려는 IRS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세율 구간, 표준 공제, 그리고 각종 공제 한도액의 변화는 분명히 여러분의 재정 계획과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매년 하는 거의 기계적인 인플레이션 조정들 있잖아요. 이게 매년 조금씩 쌓여갈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세금 시스템 전체의 모습, 예를 들면 누진성,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내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특정 행동, 기부나 투자 같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에 어떤 묘묘하지만 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진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 오르는 표준공제가 항목별 공제의 매력을 점점 떨어뜨리면서 결과적으로 기부 같은 활동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